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잠이 안 와서 시차 적응을 아직 못해서 참고로 부모님 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 적응을 못해서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5시 반에 잤다가. 근데 부모님 다 주무시고 저는 잠 못 들어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께서 15시간 전에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남성 RMT 분들이 여성 RMT 분들에 비해 수요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뭐였냐면 남성 RMT가 자리를 잡는 게 힘드냐는 거였어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자면 제가 봐온 바로는 정말 될 놈 될입니다. 그것도 일단 3박자가 크게 나눠지면 3박자예요. 실력, 그리고 외모, 즉 이미지, 뭐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고 멀끔한 이미지고 환자들로 하여금 내가 좀 presentable 한 이미지냐, 뭐 자다 일어난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오늘 너를 만나기 위해 좀 신경을 그래도 좀 썼다. 뭐 다크서클을 좀 지운다든지 그래도 나 평소에 운동한다.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도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미지면은 경쟁력이 일단 있고요. 겉모습으로는. 실력 면에서는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의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일관성이란 게 뭐냐면 누구나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이런 식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 럭키하게 그 사람이 컨디션이 좋았던 날에 그분한테서 받은 환자들은 럭키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이 사람이 그날로 하여금 이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잘하는 치료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해줬어요. 그러면은 좀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돈 낭비한 것 같기도 할 테고, 그리고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싫어서 그랬나? 내가 돌아온 게 싫어서 별 잘 안 해준 건가? 아니면 게을러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전날에 뭐 아기 때문에 밤을 지새웠다든지,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아파서 잠을 못 잤거나 잘 못 먹어서 힘을 못 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환자 앞에서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건 프로페셔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환자들은 오로지 거기서 내 돈 내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좋아야 합니다. 실력이. 내가 상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들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오게 유치하는데 곤란을 겪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요소로는 leadership. 환자들을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눈이 가렵지? 환자들을 이렇게 오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끝나고 나서 부킹 언제 다시 받아야 할지, 치료를 언제 다시 받아야 할지, expected outcome은 어떤지, 치료 결과, 치료 목적, 그리고 예후, 전망, 어떤 식의 치료를 할 건지 플래닝 이런 거를 다 해주면서 나는 네가 이 날짜, 이 타임 프레임 안에 이 날짜에 이 시간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availability다. 내가 너한테 맞출 수는 없지만 너가 나한테 맞춘다면은 우리는 이런 플랜을 해서 너를 고쳐 놓을 것이다. 이런 식의 리더십이 있어야지 환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리더십이 없이 그냥 어때? 좀 치료받고 괜찮아졌니? 응, 다음에 봐.
이러고 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치료사를 만만하게 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원할 때만 이렇게 와도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시리어스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대체 방안을 찾게 되면은 오지 않죠.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건강을 책임져 주겠구나 하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빨이 아무리 좋고 뭐 청산유수다 이러더라도 청결 문제에서 꽝이면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냄새나는 사람에게는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청결 문제가 별로라면 클라이언트 리텐션은 어렵고요. 아무리 뭐 애기 아빠든 뭐 아팠든 꼴이 막 자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머리나 옷차림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겉모습은 괜찮은데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옵니다. 뭐 그런 분들 경우에도 뭐 간혹 가다가 성공하는 사례들은 있긴 한데 그분들은 대신 실력이 정말 대체 불가능인 분들이시죠. 정말로 그분들의 팬들이 많죠. 이분의 그 치료 스타일이 내 취향 저격이다. 다른 사람 아무도 그를 대체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런 식이면은 네, 뭐 완전 지독한 악취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아무리 그 루킹이어도 아무리 뭐 멀끔하고 프로페셔널하고 겉모습으로 완전 닥터급이야. 그런데 실력이 좋지 않으면요, 그것도 일회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뭐 사람들 눈은 호강시켜 줄지언정 내가 원하는 1차적인 목적인 치료는 페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 북미에서는 특히 RMT는 그냥 feel good 하게 하는 마사지를 한다기보다는 치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1차적으로 실력을 기대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fabulous한 루킹이 아니어도 와서 일단 실력으로 판단을 하죠. 나를 고쳐놓으면 일단 치료 후에 그 사람을 그 치료사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골자를 얘기하자면 실력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실력이 좋아야 그 다음 리텐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듯이 랜덤 부킹, 뭐 first time client, 그럼 그 기관에 그 클리닉에 처음 오는 first time client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직 who to expect, what to expect 이런 거를 모르니까 얻어 걸린 식으로 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듯이 남성 치료사분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가 관건인가는 이제 그 환자분들을 이제 내 정규 환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아무래도 치료사와 환자의 결속력을 다지고 이어가려면은, 근데 그러려면은 실력이란 요소 외에 personally likable factors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에는 실력 외에도 리더십과 성격, 뭐 예를 들어서 lovely하다, lively하다, energetic, positive, empathetic, 뭐 동정심 이런 거, 뭐 사람들의 feeling에 sensitive하고 그런 거, 그리고 responsible, dependable 이런 거, 그런 성격들이 이제는 이 사람 환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롱텀으로 관계를 맺을지, 치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관건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개인적인 스케줄을 제치고 시간을 내어서 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yes를 답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큰 브랜치로 보았을 때 이미지, 실력, 리더십 그런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Like in any other fields.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클리닉에서의 예를 드린 거고요. 스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스파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RMT들의 경우는 그냥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의 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이럴 때는 큰 스파의 경쟁력과 그러니까 그 스파의 경쟁력과 마케팅이 관건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유명 스파나 커다란 스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남 치료사들도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마사지를 예약하는 목적이 실력이 기대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워터 테라피, 와인, 스낵바 이런 데가 큰 스파들에는 있는데 그런 거를 메인으로 여기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기왕 왔으니 그것들 전후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이나 뭐 자식 찬스로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오신 분들, 아니면 연인 찬스, 아니면 뭐 친구들이 뭐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줘서 했다 그런 걸 하면은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은 특정 치료사를 지목해서 받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whoever available at the moment 식으로 그냥 그때 가능한 치료사를 선택해 그냥 전화해서 누구 가능한 사람 있나요? 그래서 네, 이 사람 가능합니다. 남성인데 괜찮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필요한 수입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파 같은 경우에는 시급, 큰 스파일수록 바쁘게 그런 랜덤 부킹이 가능성이 높은 큰 스파일수록 시급이 적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적습니다. 그게 하루에 뭐 많이 벌어봤자 250불? 팁 그런 데는 팁 문화도 있으니까 팁으로 칠 수도 있는데 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팁을 많이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 찬스 이런 식으로 오신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팁이 뭐야? 이렇게 완전 프리를 원하시고 그냥 서비스만 받고 가시는 분들 많고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클리닉 쪽으로 다 빠지시죠. 클리닉 쪽으로 빠지셔서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로 이제 퍼센티지로 받으시고. 갑자기 얘기가 수입으로 빠지네. 어쨌든 우리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남성분들 절대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잡기 힘들다거나 뭐 남성이어서 부킹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종교적으로 뭐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여성의 손길만 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아닌 이상 손길을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 테라피스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선호도 보통 여성의 손길이 좀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런 면에서 여성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월등한 경우도 아니에요. 남성만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남성 RMT들이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좀 더 세고 손이 크고 그러니까.